저희 남편은 집에서 버려진 자식이었지만 독립해서 사업을 하면서 크게 성공한 편이었죠.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죠. 그러다가 27살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일을 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퇴사를 하고 가정주부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게 아이도 2명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도중 저와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 현정이가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현정이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15년 동안 남편이라는 자식한테 맞고 살았더군요. 원래 아이한테는 손을 대지 않았었기에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고 버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한테까지 손찌검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화가 난 제 친구는 남편이 잠깐 집에서 나간 사이 무작정 짐을 싸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수중에 있던 돈으로 며칠 숙박을 했지만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현정이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지금까지 왜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냐고, 미리 알아차리지 못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며 돈을 넣어줬죠. 남편이 퇴근하고 현정이의 상황을 말해주니 이렇게 힘들 때에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면서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도와주자고 하면서 먼저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더 주고 이혼 과정도 도와주었어요. 저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겠다고 잊지 못할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현정이는 남편과 깨끗하게 이혼을 한 뒤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었고, 간간히 연락을 하며 소식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7년 정도 지나고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티를 내지 않아서 몰랐었지만 혼자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결국 사업은 폭삭 내려앉게 되었고, 저희는 빚을 갚고 아이 2명과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한 작은 집을 얻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시댁에서 버린 자식이었던 남편이 망가지게 되니 돈 한 푼도 주지 않으셨고, 결국 저희는 친정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을 남편과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저도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도 일해보고 편의점 일, 가게 주방 등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일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반대를 했었고, 제가 일을 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다며 평생 저에게 잘해줘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 가정을 챙기기에 바빴고 친구들이나 주변을 챙길 정신도 없어서 이때 인간관계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힘든 일까지 털어놓을 수 있었던 현정이가 있었고, 저는 현정이에게 저의 상황을 다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많이 위로해주면서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한다며 밥은 먹었냐고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그런데 항상 연락을 주고받던 현정이에게 그날 이후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겁니다. 서운하긴 했지만 요새 바쁜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오랜만에 쉬는 날이 생기고 애들한테 남편이 다 약속이 있다고 해서 현정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현정아, 뭐해? 요새 우리 연락이 뜸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우리 만날까? 나 바빠. 아, 그래? 그럼 다음 주 어때? 바쁘다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만나기 싫다고. 그만 연락 좀 해. 너만 보면 내가 힘들었던 시절이 떠올라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지금까지 제가 도와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지냈는데 이제 그만하자며 연락 그만해달라고 하고는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문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고 진작 말하지 그랬냐고 하니까 저를 차단하겠다며 문자도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 혼자서만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걸 깨닫고는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 중에 현정이에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겠다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기게 되었죠.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저희는 열심히 살아갔고 기울었던 저희의 가정 형편도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또다시 풀리기 시작했고 집도 넓은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제 괜찮아. 네 일 그만둬.
라고 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했죠.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저희는 힘들었던 나날들을 보상받는 거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보다 수입이 더 많고 여유로워진 남편은 저에게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많이 사들고 오더군요. 제가 왜 이런 거에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면 지금까지 고생해준 저에게 이제 보답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집도 사고 연년생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나니까 남편이 이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여가 생활도 즐기라면서 카드 하나를 쥐어주고 저의 등을 떠밀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른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동창회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현정이도 나오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걔가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했어요. 아니, 애들끼리 따로 만났었는데 그때 현정이가 네 얘기를 좀 하더라고. 뭐라고 했는데? 네가 현정이를 엄청 도와줬잖아. 그리고 이번에 너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너가 현정이한테 손 내밀었는데 자기가 지금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 못 도와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넌 친구도 아니라고 엄청 욕을 하면서 차단했다며. 여태까지 본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어, 알았어. 우선 동창회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큰맘 먹고 사뒀던 명품 원피스와 가방을 걸치고 동창회 당일에 샵에서 메이크업까지 받았습니다. 벤츠를 끌고 동창회에 도착한 저를 보고 친구들이 놀란 눈치였어요. 힘들다더니 뭐야. 아까 보니까 차도 벤츠던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네.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야, 김현정. 민주 괜찮아진 거 왜 말 안 했냐? 또 둘이 절친이라고 짜잔 하려고 했던 거야? 저를 보고 얼이 빠져있던 현정이는 환하게 웃으면서 왔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신나게 얘기를 하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렇게 동창회가 끝나고 다음날 현정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에는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더니 참 뻔뻔스럽고 가증스럽더군요. 민주야 뭐해? 우리 오랜만에 밥이나 먹을까? 그래서 그냥 그러자고 얘기하고 저희 집으로 불렀어요.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현정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 집이 참 예쁘다. 먼저 밥부터 먹자. 라고 한 뒤 저희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정이가 저를 걱정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도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나 많이 걱정했어. 네가 이렇게 흔쾌히 나랑 밥 먹겠다고 해줘서 너무 좋더라.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 맞지?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야. 아직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그랬으면 안 됐었어. 저도 알잖아. 민석이 혼자 키우면서 버거운 일 많은 거. 이렇게 말하면서 울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나쁜 년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 거야? 내가 이제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다시 들러붙은 거고? 야, 너 말을 뭐 그렇게 해. 아니, 난 이제 좀 풀어보자고 온 건데. 참 뻔뻔하다. 원래 사람이 힘들 때 누구를 옆에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더니 확실히 알게 됐네요. 너 그럼 오늘 대체 왜 만나자고 한 거야?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길래 제가 일어나서 힘으로 의자에 다시 앉혔어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려고 하더니 제 표정을 봤는지 순순히 다시 앉더라고요. 양심이 있는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감정으로 그 시기를 살아가는지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힘들었을 때 생각이 계속 나고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그럼 내가 다시 잘 사는 거 본 뒤에 연락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냥 잘 사는구나, 다행이다 하면서 넘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래, 이렇게 된 김에 말할게. 솔직히 너 마음 약하지 않아? 내가 힘들다고 하면 돈도 주고 도와줬는데 지금이라고 뭐 달라졌겠어?
그래서 국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다시 연락했지.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현정이가 앉아있던 의자를 손으로 힘껏 밀어버렸어요. 의자는 넘어가고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러면서 미쳤냐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거 제가 먼저 현정이의 머리채를 잡고 던져버렸어요. 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그리고 내 눈앞에 뛰지 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네 삶은 물론이고 네 아들 손주 인생까지 다 망쳐버릴 테니까. 내가 다시 일으켜준 너의 집 내가 다시 망가뜨려도 할 말 없지 않겠어? 이제 볼 일 없으니까 꺼져. 그랬더니 가방을 들고는 벌벌 떨면서 나가더군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애가 정신을 차렸을 줄 알았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남편에게서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현정이가 저와의 사이가 멀어진 것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현정이에게서 온 연락을 의심 없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현정이는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면서 자기가 식당은 미리 예약해뒀다고 하며 민주한테는 제가 말했으니까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차 타고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그 시간에 맞춰 그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은 모든 자리가 예약제로 되어 있는 한정 식당이었다고 해요. 근데 식사 자리에 가보니 저는 없고 현정이만 앉아 있었고 남편에게 민주는 화장실에 잠깐 갔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5분 정도 지나고 제가 오지 않길래 이상해서 폰을 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옆에 와서는 전화를 못하도록 폰을 뺐고 갑자기 안 하던 짓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더니 민주보다 자기가 낫지 않냐며 그냥 가볍게 즐겨보자더군요. 화가 난 남편은 그 즉시 자리를 빠져나왔고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인연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날 제가 현정이 집에 찾아가서 무작정 문 열어줄 때까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에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은 것에게 말했어요. 야, 도른년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내 남편을 불러내서 헛짓거리 했다면서. 난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너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라고 했더니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남편이 밥 먹자고 하길래 그냥 나갔을 뿐인데? 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네. 내 남편 핸드폰 자동 통화 녹음되어 있어서 네가 먼저 전화한 거 다 듣고 왔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정말 이대로 못 넘어가겠다. 너랑 나랑은 이제부터 친구가 아니고 원수야. 이렇게 둘이서 현관에서 말했었는데 화가 너무 나서 현정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엎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살던 집이라 그런지 엎을 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책상도 다 뒤집고 주방 안에 있던 그릇들, 식기들 전부 다 꺼내서 깨트려 버렸어요. 처음에는 저를 말리던 현정이도 지 잘못을 알고 있는지 좀 말리다가 포기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제가 제 눈에 띄지 않게 저 아래로 내려가서 혼자 고독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한 달 뒤 그쪽 부근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그 집 전세였는데 급하게 방 빼서 나갔다고 하더군요. 지금 현정이는 애들하고도 연락을 모두 끊고 혼자 어딘가로 내려가 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한테 가끔 현정이 소식을 물어보면 자신들도 모른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 이 일로 인생 공부 제대로 했습니다. 제 자식들에게 친구를 너무 믿지 말라고 항상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라더니 제가 아닌 제 배경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